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장소는 청정 지역입니다. 마스크를 굳이 쓰고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또 공기 청정기를 공기 정화기를 네,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학적으로 또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또 굉장히 효과적인 네, 그 공기 정화기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곳에선 안심하시고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잠시 후부터 네, 우리 차만화기술연구원 기자간담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 바깥에 계신 우리 내빈 분들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또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 기자간담회를 시청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만화기술연구원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자간담회는요,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선생님들 그리고 찾아와 주신 귀중한 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기술이나 이 장치들은 저희 연구원이나 저희 회사들의 소유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우리 인류들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의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조병문 부원장님의 닥터에르 멸균 공기 정화기에 대한 기술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 오늘 닥터 에르에 대한 설명회가 있는데 이것은 40년 이상 환경을 연구하신 최동민 원장님의 총집합된 아주 새로운 기기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그 건강을 위하기 위해서 개발되신 것인데 그 40년 이상의 그 연구 결과가 거기에 녹아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화된 기기입니다. 기존의 공기청정기는 필터 방식으로 해서 작동됐었는데 이것은 완전 물리적인 피지컬 시스템으로서 작동되는 아주 새로운 기기입니다. 새로운 발명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입체적인 공간 내에 있는 공기가 오염된 공기를 갖다가 흡입해서 통과되면서 멸균 작용을 하고 이미 통과돼서 나온 그 공기가 음이온과 원적외선 자장이 함께 떠돌아다니면서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갖다가 박멸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정말 원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갖다 여기에 집합하셔서 개발하신 것인데 정말 우리 인류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아마 총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총이 맞으면 다 죽어요. 근데 저희 닥터 에르는 통과되는 바이러스는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멸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기술적인 것은 제2 또 옆에 계신 부원장님인 윤영삼 부원장께서 기술적으로 그동안 강의하신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왕림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C 460년경에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자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존 공기청정기가 깨끗한 공기를 공급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차만화 닥터 에르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공기를 선사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몸 안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걸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도 26,000번 정도 마시는 공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이온이 풍부한 공기를 사람이 하루에 26,000회 정도 호흡을 하게 되면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극대화되어서
어떤 환자가 되었든지 그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병문 부원장님과 또 윤영삼 부원장님께서 기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요 기술 설명 듣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또 손을 들고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고 네,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그 일반 공기청정기랑 그 차마나 멸균 공기정화기랑 그럼 그 우리가 확 알 수 있는 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차이점은 네네. 일단 저희 닥터 에로 공기정화기는 필터가 없습니다. 일반 공기청정기들은 다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필터가 그 순간적으로는 깨끗한 공기를 갖다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성능도 떨어질 뿐더러 거기에서 더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큰 차이점이고 저희는 필터 교환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닥터 에르기입니다. 아니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공기청정기 필터가 무조건 있어야지 공기가 깨끗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인데 필터 없이 그 공기 정화가 되는 그 원리가 있을까요? 완전히 그 원장님께서 물리적인 시스템으로서 그 기계를 만드셨어요. 아, 그 일단 경제적인 부담도 덜 할 것이고 필터를 교환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로운 좋은 조건을 갖다가 그 우리 원장님께서 탑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난리가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유사한 유행성 질병은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그리고 당장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 참 많죠. 그러면 환경 위생 문제는 우리들한테 참 중요한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되죠. 한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을 잘 할 수 있느냐, 잘 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할 수 없이 감염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감염 상태에서는 감염당한 사람이 질병을 일으키는데 병증을 일으키는데 이때 치료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기승을 부릴 때 대구 경북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잘 들리십니까? 예. 근데 대구 경북에서 의사분들이 내려가시고 또 간호사분들이 내려가시고 정부의 총리까지 내려가셔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감동했어요. 참 경이로웠습니다. 놀랐습니다. 저 사람으로서 너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봉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과는 잘 안 되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을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 자금력이 없겠습니까? 의학이 부족하겠습니까?
의술이 없습니까? 의사분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의학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까? 현재 당장은 해결했다라는 징후가 증명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치료가 안 되는 겁니까? 방역이 안 되는 거냐고요? 요 점을 우리는 이제는 직시해서 대안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연구원 소개를 잠깐만 하면 저희 연구원은 대안이 없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금기로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데 문제 제기하면 뭐합니까? 대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연구원의 꼭 지켜야 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인류에게 어느 나라 첨단 국가, 첨단 경제를 가지고 있고 거대한 국가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지금 전 세계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저희 작은 한국의 연구원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방금 직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연구원은 대안이 없는 문제 제기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은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 연구원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방역 방법을 보겠습니다. 물에 소독약을 타서 스프레이라는 거죠. 뿌리는 거죠. 분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독약은 공기보다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다 가라앉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에 섞여서 에헴 하면 비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쉬워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2m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비말이 나왔어요. 비말이 나가서 떨어지는 거리가 대체적으로 2m가량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2m 거리 두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15일 전, 한 달 전에 우려를 엄청 했어요. 무슨 우려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온 세계의 경제는 북이 30도, 50도 여기에 이제 집중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화 지금 여름철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름철이 됐어요. 그럼 여름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에어컨을 키면 실내를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에어컨 바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에어컨 바람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말이 나왔어요. 2m 가서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게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에어컨이 가동을 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정기에 들어섰다가도 다시 전염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연구원은 어떻게 대안이 없는 문제 제기는 안 한다. 그럼 에어컨을 켰을 때 감염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있습니다. 요걸 지금부터 밝혀드릴게요. 자, 봅니다. 소독약을 우리 인류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방역 방법이 뭐예요? 소독약 뿌리는 거야. 예? 소독약을 뿌리면 깔아앉아요. 그 바닥에 깔아앉으면 왜? 공기보다는 비중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걸 비 오듯이 뿌려도 소독약이 깔아앉은 다음에 또 도는 비말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독약 위에서 감염자와 피감염자가 만나도 감염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소독약 위에서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니다. 소독약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틀림없지만 바닥에서만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닥에 깔아앉은 소독약이 수분이 날아가고 건조가 돼서 소독약들이 파우더 형태가 되면 소독약 파우더들이 가루들이 날르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 고등 생명체인 사람들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WHO에서는 소독약이 방역을 잘 하질 못하고 인체에 해만 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당금에 우리 인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책이 없는 현주소예요. 현 실정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부터 방역은 바닥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벽에 이렇게 칠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바이러스는 비말에 섞여서 공간 중에 나다니니까 이 공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방역은 어떻게 하면 될까? 결론, 공간 입체 방역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럼 공간 입체 방역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비말보다 더 비중이 가벼운 친구가 있다면 비말보다 채공 시간이 기니까 얼마든지 공간에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비말보다 가벼운 그런 그 물질이 뭘까? 공기죠. 예,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방역은 공간 입체 방역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예. 영국 스카이 방송의 맹주석 특파원인데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그 확진자가 치료를 받았다.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짧은 거로 되어 있는데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우선 거기부터 잠깐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먼저 검증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는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개 나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보도자료의 첨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한 개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도 정식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으니까 기계도 보내주시고 기술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저희가 급하다고 해서 또 우리 동포가 계시고 해서 기계를 얼른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병원에서 3번
3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에 한 번만 치료를 했다면 이렇게 저희들이 기자분들, 귀빈들을 모시고 이런 발표 안 할 겁니다. 3번을 했기 때문에 했다고요. 이 3번도 지루하시겠지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2분을 했습니다. 이 2분을 했는데 이런 기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말씀을 점잖게 드리는 게 이게 좋긴 하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 의사분들이 몰래 했어요. 몰래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본 거예요. 이 한국 기술이 뭐가 왔어요. 한국 기계가 왔어요. 그래서 몰래 해봤어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환자가 치료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들끼리 해본 거예요. 치료가 됐단 말이지. 그 치료가 됐는데 의외로 빨리 됐어요. 일주일 걸렸습니다. 치료되는데. 다음, 그러니까 저희한테 정식으로 질의가 오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당신들이 몰래 해봤다는 얘기는 안 하더만. 그분들 참 영리하셔. 그러더니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해보세요 그랬어요. 에? 우린 좀 불안한 심정도 살짝 있었어요. 멸균 공기 정화기는 우리는 사실 방역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치료를 하는데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하지. 그래서 좀 불안한 심정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의사분들 또 관계 공무원들도 분명히 참 뛰어나신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우리 장치와 기술을 가지고 치료를 직접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립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해보셨어요. 일주일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완치가 됐다는 데이터 시트를 그 내용을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그날 받았어요. 받은 날 전화상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제안을 또 하더라고요. 제안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를 한 치료실에 환자가 여러분을 모셔가지고 집단 치료를 해보는 거는 어떻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실소를 했어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 세계에서 방역도 치료도 성공 사례가 없는 이러한 유행성 질병은 집단 치료는 금기입니다. 왜 집단 치료가 금기냐면 여러분을 한 병실에 모시면 중증 환자가 있고 경증 환자가 있어요. 경증 환자는 빨리 날 수 있고 중증 환자는 늦게 낫는데 경증 환자가 빨리 나려고 하는데 중증 환자로부터 병균이 경증으로 옮겨가면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균이 이게 빙퐁 치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치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단 치료는 상식선에서 금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소를 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저희 부원장님들하고 연구원들하고 상의를 하게 됐어요. 인도네시아 의사분들이 집단 치료를 제안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바보들이 아니신데 한 분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확인한 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 이해되나? 네, 네. 충분히 잘 이해될 예, 것입니다. 자네가 이해되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인도네시아 의사분이 집단 치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이걸 무조건 실소하고 거부를 하는 거는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다음날 와서 하세요 했어요. 그 기계를 부족하니까 보완해서 더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집단 치료를 했습니다. 9일 만에 7분이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11일 만에 1분이 완치가 됐어요. 11일 만에 8분 전체가 완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기 지금 와 계시는데 목사님께 이 집단 치료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네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그 뭐 일주일씩 할게 하겠습니까? 3일 만에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목사님이 기도는 드렸으니까 이 믿긴 믿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랬단 말이에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포화도예요. 이 산소 포화도는 96에서 100 정도가 되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8분 전부 다 4일 차가 됐는데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왔어요. 자, 상식선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현재 의사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오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감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여간 완치 판정을 받은 거는 9일 만에,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는 4일 만에. 그래서 현재는 11일 현재로 8분이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 분 11일이 걸린 다른 분들보다 이틀이 더 걸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연세 드신 할머니세요. 할머니니까 늦게 이렇게 고쳐지셨어. 예.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해 주셔야 돼. 그래야 오래 살아.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했습니다. 세 번째는 2분을 하셨다고요. 2분을 했는데 희한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 4일 만에 2분 중에 1분이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3, 4일 만에. 자, 독감이 걸렸어요. 독감이 걸렸어도 최소한 일주일 아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한 달, 3달 걸린대. 어떻게? 고통 중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아파? 그랬더니 피부를 막 면도칼로, 날카로운 칼로 막 이렇게 긋는 것 같다는 거야. 그리고 발바닥도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간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3, 4일 만에 완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 감안을 해 주시고 뭐 취재만 하지 마시고 이건 인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고 또 너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박수를 쳐 주세요.